자, 45번부터 이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온 C 플러스 D 마이너스가 있는데 각각 어떤 원소인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A는 지금 전자 6개니까 C 탄소고, 얘는 지금 질소고, 전자가 총 7개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총 10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전자가 11개 있었다는 얘기니까 나트륨이란 얘기고, 얘는 원래 전자가 이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런 전자배치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원래는 전자 하나 이제 없는 전자배치가 이제 F였죠. F-에 해당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또는 어떤 원자인지 어떤 이온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한번 해봅시다. A와 C, 탄소하고 나트륨은 다른 주기 원소죠. 다른 주기 원소이다. AD4로 하면은 CF4를 말하는 거겠죠. BD3는 NF3. 자, 그러면은 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은 탄소는 전자가 4개가 필요한 상황, 플로리는 각각 전자가 1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플로린 4개가 각각 전자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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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씩 총 4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 수가 총 4쌍인 거고, 반면에 NF3의 경우에는 질소가 전자를 3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플로린이 각각 하나씩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서 총 중심 원자의 3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고 다르죠. 자, 화합물 CD에서 C 플러스와 D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위에 그림 그대로 보면 되죠. C 플러스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 지금 보면은 전자 배치가 똑같죠. 자, 46번. A, B와 BC2의 화학 결합이 지금 나와 있고, 뭔지 한번 써봅시다. 자, 얘는 전자를 2개를 잃어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원래는 전자가 2개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 이 전자 배치는 마그네슘에 해당하죠. 따라서 위에 보이는 이 이온은 마그네슘 2+에 해당하는 이온이다. 반면에 오른쪽의 음이온은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원래는 이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얘는 산소에 해당하죠. 근데 전자를 2개를 얻었으니까 산소 2-에 해당한다. 즉 AB는 MgO가 되겠죠. 자, BC2를 보면은 원래 가운데 있는 이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가 되죠. 여기 체크 표시한 이 2개의 전자는 이제 반대편에 이제 이 C로부터 얻은 전자니까 원래 이제 이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이 원소가 O죠. 산소에 해당하고, 남은 이제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원소들은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였던 그런 이제 원자였으니까 얘는 이제 F에 해당하죠. OF2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A, B는 이온 사이의 정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A, B와 H2의 구성 입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거는 실제 그냥 위에서의 그 전자 배치를 보면 됩니다. 그럼 다 똑같이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최대로 채워져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자, 3번 AB, 이 MgO 이온결합 물질과 BC2 여기 공유결합 물질은 용융액 상태에서 전류가 통한다라 되어 있는데, BC2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이제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일반적으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다. 자, 4번 A의 원자과 전자수는 2, 즉 원래 Mg는 원자과 전자수가 이제 2죠. 그 다음에 B,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얘기고,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A와 C라 함은 Mg하고 이제 플루오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Mg2+하고 F-가 결합을 하겠죠. 얘가 2개 결합해서 총 MgF2를 형성하는데, 이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쓰면 되겠죠. 이온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됐죠? 자, 47번 고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 나트륨, 즉 이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했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흐르지 않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흘렀다. 자, 그래서 뭐 이걸 바탕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안 흐르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른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 아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일단 볼 수는 있으나, 자, 근데 이게 발문이 살짝은 좀 애매하긴 한 게, 우리가 그냥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것만으로는 얘가 확실하게 이온결합 물질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에 실험 결과는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 그냥 물질의 이름 자체만 보고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었지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얘가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러나 어쨌거나 염화 나트륨이라는 그 화합물 이름 자체가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으로부터 판단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일 때 나트륨에서 염소로 전자이동이 일어난다. 자,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원래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라는 이런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무수히 많이 기존에부터 이렇게 결합이 된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녹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전자가 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녹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 상태 그대로 녹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고, 자,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은 존재하지만은 그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48번.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 설탕하고 물하고 드라이아이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모두 다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끼리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화나트륨과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로 분류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는지 이거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액체나 아니면은 수용액 상태에서의 그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전기 전도성. 설탕과 드라이아이스 물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은 염화나트륨과 산화철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강하게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이제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그 성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뭐 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뭐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자, 49번. XY4에서 가운데 X는 지금 Y는 쉽죠. 원래 얘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제 그 수소 원자였겠죠.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했고, 그렇게 해서 X가 최종적으로 이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X는 여기서 이제 탄소에 해당하겠죠. CH4에 해당하는 물질이고, Z2는 이제 전자를 새쌍 공유했네요. 전자를 새쌍 공유한 이런 이원자 분자는 N2에 해당하죠.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프린트에서도 봤었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원자과 전자수는 X, 즉 탄소가 질소보다 크다. 아니죠. 질소가 더 크죠. 탄소는 4개고 질소는 5개니까. 자, ZY3라 하면 NH3에 해당하는데, H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왜냐면은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이상 공유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중 결합이 존재할 수가 없죠. 다중 결합이라 하면 이제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중이나 삼중 결합을 할 수가 없고 단일 결합만 존재를 한다.
자, 디귿 YXZ인데 HCN에 해당하죠. 자, HCN에 해당하는데, 자, 이 HCN을 우리가 그 앞전 이제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 그 프린트에서 한번 전자배치를 직접 그려봤어요.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H가 가운데 전자 하나를 옆에 있는 탄소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질소하고 전자를 3개를 공유한다. 그래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여기는 3개 공유하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전자 2개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그러면은 HCN은 공유 전자 쌍수가 몇 개 있냐면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공유 전자 쌍수는 총 4개. 근데 비공유 전자 쌍수는 여기 있는 이거 하나만 딱 존재하죠. 1개.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 쌍수 4개는 비공유 전자 쌍수 1개의 4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죠. 자, 50번. 그림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하고 그다음 전자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인데, 예를 들어서 B는 원자과 전자 수도 1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도 1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는 수소에 해당하겠죠. A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제 3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껍질까지 들어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 수가 1개니까 3주기의 1족 원소인 나트륨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원소인지 밝힐 수가 있다. 얘는 산소에 해당하겠죠. 자, A는 나트륨, B는 Cl. 금속, 모두 금속 원소가 아니라 Cl은 비금속 원소에 해당하죠. 자, C2 분자함은 O2를 얘기하는데, O2는 전자쌍을 2개 공유한다고 했죠. 2개를 공유해서 이중결합을 형성을 한다. 자, 여기 있는 Cl, 염소는 살균 포백작용이 이용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자, 51번. HNO의 전자배치 모형을 그리시오. 자,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H가 전자가 1개 필요한 아이고, 헬륨의 전자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가 1개가 필요하고, 질소는 네온의 그 18족 원소의 전자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기존 원자과 전자가 5개였으니까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결합하냐면은 이 둘은 전자를 한 쌍을 공유로 하고, 그 다음에 N하고 O는 전자를 2쌍을 공유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운데는 질소는 3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한 쌍 공유하고 2쌍 공유해서 다 해결했고, 산소도 2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질소하고 전자 2쌍 공유해서 해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전자배치를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질소가 플러스 7이고 산소는 플러스 8이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있고, 자, 수소하고는 전자를 한 쌍만 공유한다. 산소하고는 질소, 산소는 전자를 2쌍 공유한다. 그 다음에 자, 원래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였는데 이 중에서 1개는 수소하고 전자를 공유하는 데 사용했고, 2개는 산소하고 전자를 공유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남은 전자 이렇게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질소하고 전자를 2개 공유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남은 전자가 4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껍질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됐죠? 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OCl, NaMg 중 하나래요. 그 다음에 이온이 모두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다. 즉 얘는 O2-, 얘는 Cl-, 얘는 Na+, 얘는 Mg2+의 그 전자배치를 가질 거란 얘기네요. 이온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X와 Y는 XY2의 공유결합 화합물을 형성한다. 즉 XY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비금속 원소여야 되니까 산소하고 Cl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2개가 이제 산소하고 Cl에 해당하고, 이 2개가 이제 NA하고 Mg에 해당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서로 이제 화합을 이룰 때, 예를 들어서
W하고 X하고 화합물을 이룰 때 이때 이제 화합물에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그 정수비를 나타낸 원소의 비율이 A 대 B라면은 그 A 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2와 같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aMg하고 그 다음에 산소 Cl하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을 써보자면은 Na는 Na 수업 플러스 시작 2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Mg는 Mg2 플러스 산소는 O2 마이너스 Cl은 Cl 마이너스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하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이들의 이제 화합물의 그 화학식을 써보자면은 Na하고 O는 Na2O 그 다음에 Mg하고 O는 MgO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MgCl2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각각의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얘는 2대1, 얘는 1대1, 얘는 1대1, 얘는 1대2니까 다 더하면 얘는 이제 3, 얘는 2, 얘는 2, 얘는 이제 3에 해당하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산소하고 Cl에 대해서 어떤 W가 결합했을 때 각각 이제 그 결합한 원소의 비율이 이제 얘는 2고 얘는 3이래요. 즉 얘는 뭐 1대1일 거고 얘는 뭐 1대2나 1대2 중 2대1 중 하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X와 Y가 공유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XY2의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소하고 Cl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산소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l은 전자가 1개가 필요하잖아요. 각각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소하고 Cl이 결합할 때는 가운데 산소를 이제 중심으로 Cl이 이제 전자를 서로 이제 하나씩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을 한다. 즉 OCl2의 화합물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화학식을 이제 딱 보고서 XY2니까 얘가 XY2라면은 여기서 X가 산소에 해당하고 Y가 이제 염소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XY는 바로 이 발문으로부터 얘가 이제 산소고 얘가 C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산소 결합해서 1대1에 이제 화합물 형성하는 것은 MgO에 해당하니까 W가 Mg에 해당하고 Z가 NA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Na2O니까 얘는 이제 3에 해당하고 NaCl이니까 얘는 이제 2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이제 W부터 Z까지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와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5이다. 맞는 얘기고 자, W와 W는 이제 Mg고 그 다음에 Y는 CL이니까 각각 Mg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Mg2 플러스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 CL 마이너스는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니까 이 둘은 다른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 디귿 XY2 아까 OCl2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직접 전자배치를 그려봅시다. 자, OCl2가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건지. 자, 가운데 산소를 기준으로 전자가 이제 2개 필요한 산소를 기준으로 CL이 이제 각각 산소하고 전자를 한 개 한 개씩 공유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CL은 전자 껍질이 이제 3개라는 거를 조금 이제 유념을 해서 그래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 17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플러스 17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죠. 일단 하나씩 공유하고 자, 남은 전자들 한번 이렇게 쫙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8개 쳐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럼 비공유 전자 쌍수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6이 아니라 이제 8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